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에 발표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방어 역량을 질적으로 보충할 한국형 방공체계인 천궁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한국과의 천궁 계약 규모가 129억 디르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AE 현지 매체인 걸프투데이도 타와준 경제위원회의 타리크 압둘라임 알호사니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서 한국의 방공 시스템인 천궁을 들여올 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걸프투데이는 한국의 천궁이 최첨단 중거리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알호사니 CEO는 UAE의 거래 규모가 약 129억 디르함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도입 대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과 벌이는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다며 최종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측은 UAE의 공군의 작전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궁은 교전통제소와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와 수직 발사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유도탄은 탄두의 레이더와 관성항법장치와 탐색기 및 지령수신기가 있고 후미에는 고체 로켓 추진기관과 조종날개를 갖췄습니다. 천궁은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르며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사용됩니다. 한 개 발사대당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간의 짧은 간격으로 단발과 연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레이더 기능을 하나의 레이더로 통합한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는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수십 기의 적 미사일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천궁은 최고 36도 및 최저 영하 30도의 환경과 세찬 강우와 전자파 교란 상황 등에서도 발사할 수 있으며 또한 고속 및 고기동 능력으로 회피 기동하는 표적을 정확히 요격하거나 다수 표적에 대해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천궁 도입 이외에도 올해 2월에는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도입하기 위해 하나디펜스와 8,600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에서 발주한 천무의 1차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총 8대가 UAE 육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UAE 육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에 대해 수용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천무는 한국 육군의 구룡과 MLRS의 후계무기 체계로 개발된 다연장 로켓으로 외형은 미국산 MLRS와 많이 닮았지만 천무가 나중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MLRS보다 성능이 좋은 유압 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 장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에 소요되는 시간도 MLRS보다 20초 정도 단축되었으며 재장전 시간도 MLRS보다 100초 가까이 단축된 것이 특징입니다. 천무의 조달 비용이 약 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500만 정도인 미국의 MLRS나 하이마스보다 저렴하지만 한국 육군의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실적이 없는 것이 흠이라 할 수 있었지만 UAE가 천무를 채택한 만큼 앞으로 UAE 육군에서 운용 실적이 나오면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다른 나라의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방공 및 다연장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일까요? 이슬람 순위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의 관계는 미국의 군수 산업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으며 지난 5년간 미국이 수출한 무기의 절반은 중동 지역에 보내졌고 그중 절반이 사우디에 공급되는 만큼 미국의 방위산업과 사우디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의 순위파 제국과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시아파 반정부 조직인 후티와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와 순위파 제국에 대해 미군이 수집한 정보 제공 및 작전 실시에 필요한 각종 후방 지원과 게다가 예멘 내전에서 소비되는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등 예멘 내전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우디 주도하에 2015년에 시작된 예멘 공습으로 17,5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으며 2천만 명 이상이 식량난에 빠지고 8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에 예멘의 수도인 사나의 장례식장에 대한 사우디의 공습으로 민간인 695명이 부상당하고 137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 8월에는 예멘의 한 시장을 공습하여 어린이가 56명 부상당하고 4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량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우디 주도의 예멘 내전 참전은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멘 공습에 참가하는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훈련에 필요한 공중급유 그리고 예멘 내전에서 소비되는 정밀 유도폭탄에 대한 미국의 공급은 계속되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의회가 사우디에 대한 각종 지원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멘 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위한 무기 판매가 의회에 저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판매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8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이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았으며 때문에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은 대선 기간부터 석유 구매와 무기 판매를 위해 사우디의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을 멈추고 지원을 종료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또한 지난 1월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에 예멘 내전에 대한 지원을 종식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예멘 전쟁에서 관련 무기 판매를 포함한 공격적 작전들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예멘 내전이 인도적, 전략적 재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동 문제에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동 전략을 크게 전환하여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를 중단시켜버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한국산 방공 시스템 외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구입하다라는 소식은 일본의 군사 전문 사이트에도 전해졌으며 많은 반응이 달렸습니다. 그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일본 반응을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은 UAE의 C2 수송기를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또 패배했다. 한국 자체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한국은 무기 수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와 다른 무기들도 해외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무기를 팔거나 현지에서 무기를 생산함으로써 도입국의 산업적인 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또한 서방 세계의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도 화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리스크 회피라는 것을 뒤집어보면 한국과 미국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UAE는 왜 모르고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가 경쟁해서 한국산 무기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빴다면 미국은 한국에 벌써 제재를 가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은 일본 특유의 시각입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 한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제 무기에 이은 제3의 선택지가 될 정도로 성장하고 자립해왔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방위산업과 같이 기반을 튼튼히 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첫 방공미사일 수출인가요? 천국미사일의 성능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면에서는 이득입니다. 비용은 패트리어트가 한 발에 4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이고 천궁은 한 발에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팔리지 않아 좌절한 미국이 한국을 향해 화살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의 S-400 및 유럽의 SAMPT와 한국의 천궁 중 가장 사거리가 짧은 것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입니다. UAE가 한국을 자국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UAE는 대예멘 및 대이란 관계에서 현재의 바이든 정부를 우유부단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UAE가 하는 일에 미국이 트집을 잡으면 무기 조달처를 바꾸겠다고 미국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한국의 군사 산업은 파죽의 기세입니다. 한국은 엠셈을 팔기 위해 파격적인 계약을 했고 UAE군의 엠셈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한국군 부대를 파견했으며 유사시에는 한국 부대를 실전 투입할 수 있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UAE와의 군사비밀협정에서 비상시 한국군 자동 개입이라는 기사를 한국의 중앙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으며 이는 UAE 파견된 한국 부대의 실전 투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UAE의 원전을 팔았기 때문에 UAE 원전에 대한 방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무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방위 산업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 판매는 기업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F3 전투기도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F3 개발이 시작되면서 민간항공기 개발 사업인 MRJ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F3 전투기를 개발해도 미국은 다른 전투기를 강매할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어려우며 미국을 포함한 타국의 전투기 개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지금까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요소기술 연구를 계속해왔고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이미 각종 요소기술 획득을 완료한 만큼 실패할 위험성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F3가 완성되어도 F3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게 F3를 대체할 전투기를 강매할 수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미국이 개발 중인 NGAD가 F3와 비슷한 성능을 가질 것이지만 NGAD의 개발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미국이 수출을 허용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NGAD가 F-22의 후계기임을 감안할 때 미국이 F-22의 수출을 금지한 것처럼 NGAD의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신형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 개발 중인 템페스트 전투기를 엄청난 금액으로 사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F3와 영국의 템페스트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F3가 훨씬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일본과 영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있지만 차기 전투기에 요구되는 성능을 템페스트는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일본 차기 전투기에 탑재될 엔진의 추력과 비교하면 템페스트에 탑재될 엔진의 추력은 작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체 크기 하나만 따져봐도 일본의 차기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템페스트 계획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템페스트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템페스트는 핵심 엔진 개발조차 안 되고 있으니 제 시간에 개발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영국의 템페스트와 독일과 프랑스가 개발하고 있는 FCAS는 신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유럽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들은 컨셉조차 정해진 것이 없어서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일본의 경쟁 상대는 이제 대만이다. 이상 시사몽땅이었습니다.